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스프링 여섯 번째 강의 DI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프링 여러 번 말씀드려도 상관없는 이제 스프링을 과정이 쭉 있으면 앞에 부분 제가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좀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어려운 기법들이 나오면 특히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막 들어가는 부분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캐치를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레퍼런스 문서 웹이나 웹 등을 통해서 얻는 그런 문서들을 봤을 때 바로바로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DI가 무엇이고 DI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DI를 설정할 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DI 설정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 몇 개 더 알아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DI 설정을 XML 파일을 이용해서만, 그 스프링 컨피그 파일을 이용해서만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나는 굳이 자바 파일을 갖고만 하겠다, 그런 분들은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DI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ML과 자바 파일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바 파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바뀌어서 자바 파일만 많이, 어노테이션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자바 파일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XML 파일을 이용한 DI 설정, 그 다음에 자바 파일을 이용한 DI 설정, 그 다음에 자바 파일과 XML을 혼용한 DI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ML 파일을 이용한 DI 설정 방법입니다. XML 파일을 이용한 DI 설정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방식입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가 1강서부터 시작해서 5강까지 계속해서 DI 스프링 설정 파일, 컨피그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미 학습한 기본적인 사항과 추가적인 내용 사항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스프링 6-1을 한번 열기 전에 요거 간단한 거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자, com.java-ex student라는 패키지에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가 student1이라고 유니크한 아이디 값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constructor argue, 요거는 생성자에서 기초 데이터, 생성자에서 값을 설정하는 거고, 다음에 요거는 리스트 타입은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프로퍼티 나오죠? 요거는 필드, 세터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생성자를 이용해서 필드를 초기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필드를 뭐를 이용해서 세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꼭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두시고요. 특히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기초 초반에 여러분이 개념을 잘 확립을 하고 계셔야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먼저 메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메인 클래스가 조금 기존에 살펴본 것보다 기죠. 자, 그러면 메인 클래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스튜던트 먼저 볼게요. 자, 스튜던트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를 보니까 속성으로 name과 age와 hobby, 취미들, 그 다음에 height, weight 이렇게 있고, 자, 요 필드 5개가 있는데 이 필드 5개를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이 세터가 분명히 있겠죠. 또는 컨스트럭터, 생성자에서 분명히 생성을 해줄 텐데, 자, 먼저 생성자부터 봅니다. 생성자를 보니까 name과 age와 hobbies, 그래서 3개의 필드를 초기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딱 예상할 수 있겠죠. config 파일에서 얘는 뭐로? constructor argue argue 키워드를 이용해서, 태그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겠다. 나머지 그러면 height하고 weight는 뭘로 해주겠어요? 세터가 있겠죠. 어디 있죠? 예, setter, height, set, weight 여기 있죠. 얘네들 이용해서 config 파일에서 뭘로 해주겠다? 프로퍼티 태그를 가지고 해주겠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요 객체가 있고요. 다음에 스튜던트 인포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인포는 뭐냐면 필드 딱 하나 갖고 있어요. 뭐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스튜던트 필드 하나 갖고 있고요. 다음에 생성자에서는 스톱을 뭐 한 일이 없네요. 그죠? 생성자 그냥 디폴트 생성자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필드에 대한 세터 있고 게터 있습니다. 자, 그럼 패밀리는 뭔가 볼까요? 자, 패밀리는 아빠, 엄마, 누나, 동생, 뭐 동생인가요? 오빠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임. 그래서 요 조금 특이하게 생성자에서 필드 2개만 초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튜던트하고 비슷하네요. 스튜던트는 필드 5개 중에 3개를 생성자에서 초기해주고 2개를 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패밀리는 4개의 필드 중에 2개, 빠빠, 마미, 엄마, 아빠 거만 이렇게 생성자에서 생성 초기화시켜주고 있고, 나머지는 시스터하고 브라더는 어디? 세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성자에서 해주는 거 세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자에서 이렇게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겠죠. 컴피그 파일에서 생성자 하는 거 컨스트럭터 그 태그 갖고 하겠다. 다음에 시스터하고 브라더는 세터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프로퍼티 갖고 하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상한 대로 되어 있는지 딱 열어보니까 컴피그 파일이 2개가 보이네요. 그죠? ctx하고 ctx1 이렇게 컴피그 파일은 여러 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ctx부터 열어서 보면 스튜던트 1이라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스튜던트 객체 얘죠, 그죠? 얘 정보를 빈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얘가 스튜던트 1이래요. 그래서 컨스트럭트에서 필드 3개 홍길동이고 10 얘가 뭔가요? 12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필드가 에이즈 10살이네요. 그리고 수영 합의 수영하고 요리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2개의 필드는 이렇게 프로퍼티 갖고 하고 있습니다. 키는 187, 그 다음에 몸무게는 84kg라고 이렇게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또 빈을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스튜던트 인포래요. 그리고 클래스 어디? 스튜던트 인포 클래스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인포 가보니까 스튜던트 필드 하나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얘는 예상할 수 있겠죠. 레프 이용하겠죠. 여기 이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스튜던트 1 얘를 갖다가 레퍼런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에다가 거의 비슷한, 좀 혼용됐을 뿐이지 했던 내용을 짬뽕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빈 2개를 생성하는 컴피그 파일 하나 있고요. 컴피그 파일이 오늘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더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떤 컴피그 파일이냐면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스튜던트 클래스 이용해서 스튜던트 3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컨스트럭터 가지고 필드 3개 초기화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프로퍼티 이용해서 헤이트, 웨이트 다 이용해주고 있고, 다음에 얘는 좀 특이하게 스튜던트 인포가 아니라 패밀리 객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밀리 객체인데 여기 처음 보는 게 나오죠. 그죠? 네임스페이스가 C라는 것, 그 다음에 P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2개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네임스페이스가 C라는 녀석과 P라는 녀석이 있다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객체를 빈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에서 쓸 거다 그러면 constructor arg이라는 태그를 썼고요. 그죠?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setter를 이용해서 나는 설정하겠다 그러면 property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나는 싫어요. 난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기초 데이터들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C 컬러는 뭐냐면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constructor arg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C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써주고 파파네임 뭐예요? 필드 이름이죠. 어디? 클래스에 가보면 패밀리 가면 필드 이름 여기 있죠. 그죠?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나타내는 네임스페이스 써주고 다음에 여기다가 필드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기초 데이터 대입을 할 수 있고요. 초기화시켜줄 수 있고, 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터 얘는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P라고 되어 있어요. P는 뭘 나타내냐면 프로퍼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 글자 P를 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P, 프로퍼티는 세터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세터, set name 요거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터 네임, 필드의 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했는데 하나 남았죠. 브라더 네임.
얘는 브라더는 그냥 프로퍼티 이용한대요. 그죠? 제가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쓰는데, 네임스페이스를 쓸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설정을 할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네임스페이스를 내 지금 XML 파일, 빈즈 태그 안에서 쓰겠다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명시를 하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C와 그 다음에 P 네임스페이스를 쓰시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좋고 나쁜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뭐 물론 이거 이렇게 뭐 행바꾸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옆으로 길게 나가요. 그죠? 저는 이런 게 왠지 그냥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래서 싫어서, 물론 내리면 간단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별로 이렇게 쓰진 않고 그냥 프로퍼티나 컨스트럭터 아규를 많이 쓰곤 합니다. 개인 취향대로 이게 더 편하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 네임스페이스와 P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설정한 걸 갖다가 실제로 메인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클래스 패스가 그 컨피그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컨피그 파일 두 개를 다 이렇게 설정을 일단 해줬습니다. 그죠? 로케이션 1, 로케이션 2에서 어플리케이션 ctx xml, 어플리케이션 ctx1.xml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줬고요. 다음에 앱스트릭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가지고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가지고 컨피그 파일 두 개 파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싱을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었어요. 요거 안에 예전에는 우리 한 개였으니까 하나만 넣었죠. 두 개면 이렇게 두 개에 컴마 찍어서 계속 연달아서 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설정 파일, 두 번째 설정 파일에 있는 빈 객체 다 들어있겠죠. 즉, 첫 번째 설정 파일에 있는 student1, studentinfo1, 다음에 student3, 그 다음에 family, 요 빈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ctx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컨텍스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잘 정리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임스페이스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쓰는데, 위에 제가 네임스페이스 쓰겠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컨텍스트가 컨피그 파일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열해 쓰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1이 있어요. 먼저 스튜던트1을 가는데 스튜던트1이래요. 그죠? 스튜던트1 어디서 쓰냐면 첫 번째 컨피그 파일에서 얘죠. 그러면 얘 스튜던트래요. 그래서 수영 요리 홍길동이고 10살이고 수영 요리할 수 있고 187에 84kg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스튜던트 1을 뽑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중요합니다.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스튜던트 1이라는 걸 뽑아냈어요. 어디로부터? 스튜던트 클래스로부터. 그래서 그 이름을 찍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찍히겠어요? 홍길동 찍히겠죠. 그죠? 왜? 컨피그 파일에 홍길동이라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의 찍어요. 합의 아까 수영하고 요리라고 했죠. 수영 요리라고 했죠. 네, 요리 이렇게 됐어요. 찍힐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컨솔 창 보면. 맞나요? 수영 요리? 네, 수영 요리 맞죠. 자, 찍었어요. 스튜던트 1. 자, 스튜던트 인포를 찍어요. 스튜던트 인포 어딨냐면 얘죠. 스튜던트 인포에서 가져온 거. 그래서 걔를 겟빈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2를 만들어요. 그죠? 스튜던트 2, 자,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 달라요. 여기까지 달라요. 근데 가져오는 것이 어디냐면 스튜던트 인포에서 가져온대요. 여기서 가져와요. 스튜던트 인포가 누구예요?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컨피그 파일에 있는 얘죠. 얘는 얘가 갖고 있는 얘 클래스 한번 가볼게요. 얘 클래스에 스튜던트 필드가 있는데, 이 스튜던트 필드의 값이 누가 초기화 되고 있어요? 스튜던트 1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 레퍼런스에서.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튜던트 2를 해서 겟빈 가져온 건 누구예요, 결국? 그렇죠. 결국 스튜던트 1이 있는 거죠, 여기. 즉, 스튜던트 2와 스튜던트 1은 같다 틀리다? 결국 같은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1과 2를 따로 만들었지만, 잘 보시면 ctx 겟빈에서 스튜던트 1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1을 그냥 만들었는데, 스튜던트 2는 겟빈이 아니고 ctx에서 가져온대요.
거기서 스튜던트 인포를 가져서 그 스튜던트 인포에서 get 스튜던트를 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인포에 누가 있는지 보니까 스튜던트 인포에 결국 누가 있어요? 스튜던트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튜던트 1에 찍었던 내용을 스튜던트 2로 해서 변경을 해서 찍는다 하더라도 뭐가 찍혀요? 똑같은 객체니까 똑같은 홍길동과 수영요리가 똑같이 찍힐 수가 있겠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되시겠죠? 자, 그래서 student 1 equals student 2 if 만약에 student 1과 student 2가 같다면 찍어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콘솔창에 찍히겠죠. 만약에 틀리다면 안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찍히는 걸 일단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 student 세 번째 student를 만들었어요. 자, 얘는 ctx get빈에서 student 가져온대요. student 클래스로부터. 자, student 3 유니크한 값이 student 3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찾아보면 먼저 첫 번째 있는 컴피그 파일에 봤더니 student 3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컴피그 파일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으로부터 student 3 빈 객체로부터 객체 가져왔고요. 다음에 get name을 하면 홍길자가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tudent 1과 student 3가 같을까요? 이젠 틀리겠죠. 왜? 컴피그에서 설정한 student 1과 student 3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객체입니다. 이제 그래서 같으면 같은 걸 찍겠는데 다르니까 이 다르다는 게 찍히겠고요. 되겠죠. 자, 다음에 family 가져와요. family student 여기서 가져오겠죠. family 가져오는데 여기서 설정을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찍어보면 홍아빠, 홍엄마 또 뭐예요? 홍누나, 홍오빠 해서 다 이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텍스트 나중에 자원 해제,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나서 보면 자,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죠? 여기였죠. student 1과 student 2가 같은지 틀린지 같아요. 자바 코드로만 보면 같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student info 컴피그 파일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니까 student info라는 것은 student 위에서 설정한 애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tudent 객체를 뽑으면 결국 누구다? 이 위에 있는 녀석 얘를 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get student를 했더니 바로 student 1과 2가 같다고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도 똑같이 나오고요. 다음에 student 3는 별개예요. 전혀 다른 녀석을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student 3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용해서 한 거 출력을 다 해보니까 홍, 아빠, 엄마, 누나, 오빠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찍힌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에 새로운 것을 몇 개 더 추가해서 알아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런 거 네임스페이스 이용하는 거 별로 강조하진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어떤 뭐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객체에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만들었지만 컴피그 파일을 통해서 결국은 같은 객체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컴피그 파일 여러 개일 때는 컴피그 파일 같이 이렇게 여러 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는 따로 안 할게요. 요거 코드 리뷰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상 관계가 다음 코드 설명해야 되니까 할 텐데 꼭 여러분이 내용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냥 쉬워요. 그죠? 네임스페이스 이런 거 쓸 수 있구나. 그죠? 다음에 컴피그 파일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컴피그 파일 매개 변수를 여러 개 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갖고 오면은 컴피그 파일 따져보면 같은 객체일 수 있구나. 내용은 쉬운데 막상 코딩을 안 해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여러분께 안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코딩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시고요.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리뷰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장표 와서 자, 다음은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요거는 방금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클래스 컴피그 파일 여러 개일 때 이렇게 해서 다중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이렇게 다중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컨테이너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쓰는데 쓰기 전에 반드시 윗부분에 빈즈 태그 안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쓰겠다고 여러분이 꼭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
C는 컨스트럭터 아규를 나타내고 P는 프로퍼티 나타내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자바를 이용한 DI 설정 방법, 그죠? 자, 우리가 그동안 DI를 XML 파일을 이용해서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자바를 이용해서 XML 파일 쓰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죠? 그러면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DI 설정, 인젝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자바 파일은 먼저 코드 먼저 볼게요. 자바 파일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XML 파일 갖고 이렇게 했던 거, 이걸 갖다가 자바 파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바 파일을 할 때는 어노테이션을 써야 돼요. 어떤 어노테이션을 쓰냐면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이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반드시 configuration, 이 파일은 dir 파일, 어떤 객체, 빈 객체를 생성하고 조립해주는 config 클래스입니다 라고 해서 configuratio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configuration, 이 클래스는 스프링 설정에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XML을 이용할 때,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할 때 객체를 이렇게 빈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바 파일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어노테이션, 빈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쭉 안에 것을 설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타입에 요게 XML에서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 태그, 클래스 태그 속성, 거기서 요게 id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d. 스튜던트 1이라는 빈을, 스튜던트 타입의 그 빈을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비즈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거기서 스튜던트도 또 있는데, 스튜던트는 이렇게 스튜던트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겠다. 다음에 스튜던트의 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죠?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올게요. 이클립스가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좀 닫을게요. 자,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2번. 자, 요거는 같이 이걸 보고 같이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하고 나서. 자, 여기 보면 리소스 열어볼게요. 여기 config 파일 없죠? 그죠? 그러면 다 자바 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메인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스튜던트 객체만 일단 보면, 스튜던트라는 거는 name, age, hobbies, height, weight에서 필드가 5개 있고, 이 필드 5개 중에 3개, name, age, hobby는 이렇게 해서 생성자에서 필드를 세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ight하고 weight는 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di를 이제 설정하는데, 스프링 설정 파일을 갖고 요 클래스로부터 빈 객체를 만들어 줄 텐데, 생성을 할 텐데, 이거를 XML 파일을 이용한 게 아니라 자바 파일,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pplication config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application config라는 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프링에서 스프링 설정 파일로 쓰일 녀석입니다 라고 해서 앞에 클래스명 앞에 configuration annotation을 붙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얘는 빈을 몇 개? 하나, 2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은 어떤 것을 만들어 주겠냐면 스튜던트 타입, 스튜던트 타입이 얘죠. 스튜던트 타입에 스튜던트 1이라는 녀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빈의 이름을.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비즈는 얘네요. 하비즈 얼레이 스트링 이렇게 해갖고 합에다가 수영과 요리를 주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에 스튜던트는 여기 생성자죠. 그래서 생성자에서 하나, 둘, 3개, 그쵸? 그래서 3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스튜던트 홍길동 20 하비즈라는 걸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셋을 해주겠습니다. 180, 80. 그죠? 세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턴트 다시 반환해 줬고요. 그러면 생성자 이용해서 했고요. 이거 합이 여기로 들어왔겠죠. 다음에 얘는 뭐를 이용했어요? 세트를 이용한 거겠죠. set height, set weight 이용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 설정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스턴트 타입을 이용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스턴트 2래요. 근데 얘는 하비즈 독서 음악 감상이고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거 이렇게 3개 설정해 줬고요. 다음에 헤이트하고 웨이트 마찬가지로 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음에 리턴 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XML을 이용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자바 파일을 이용했고요. 그럼 얘를 일단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메인 클래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메인 클래스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Abstract Application Context라는 걸 이용해서 Generic XML Application Config라는 거를 이용해서 썼는데 이렇게 자바 파일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바 파일에서는 Annotation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Annotation Config 어딨죠? 네. Annotation Config Application Context라는 요런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자, 요건 이렇게 됐대요. 이 위에 Generic Application Context Abstract 우리가 사용했던 게 Generic이죠. 근데 요거를 거기서 파생된 Annotation에 쓰고 있대요. 결국 얘도 내부적으로는 XML로 다시 바뀌어서 다시 제너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죠? 제 강의 중에 별로 좋아한다지 않는다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동료들 중에도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동료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파생된 거? 우리가 사용했던 클래스로부터 파생돼 갖고 나오고 있죠. 어쨌든 요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요 클래스에다가 어떤 클래스인지 명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Application Config 클래스 이렇게 명시를 해줬고요. 다음에 CTX로 그랬으니까 CTX로부터 여기서부터 구해놓은 건 이제 똑같습니다. XML로부터 구해놓은 것까지 get빈에서 스턴트 1과 스턴트 2 1과 2를 구해왔고요. 거기서 이름, 나이, 취미, 신장, 몸무게, 이름, 나이, 취미, 몸무게 다 하고 자원 해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되겠죠. 이름 홍길동 20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홍길순 18, 그 다음에 독서 음악 감상 170에 55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빨리 한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스프링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EX라고 하고 메이븐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DI 설정하는 방법, 스프링 컨피그를 XML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자바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놈이 아니죠. 패키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java.ex. 자,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 자, 메인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잠시 남겨두고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런 방법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같이 만든 건데 간단한 예제니까 이렇게 만들게요. 자, 필드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스트링 네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private int age가 있을 수 있고, private array list 스트링 타입에 hobbies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제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아까는 5개 있었죠. 근데 뭐 신장하고 몸무게 있었는데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네임만 한번 받을게요. 스트링 네임 받아서 스톱은 없애버리고, 자, this.name은 name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드 2개는 세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제너레이터, 게터, 세터 다 구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죠?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네요. 스튜던트 인포. 스튜던트 인포 한번 보면 스튜던트 인포 뭐가 있죠? 스튜던트 필드 하나 갖고 있네요, 그냥. 그래서 스튜던트 인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인포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필드로 딱 하나 갖고 있어요. 스튜던트 갖고 있고, 생성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세터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이거 아니죠? 요거죠, 요거. 자,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스턴트 인포가 필요가 없네요. 잘못 만들었네, 제가. 자, 이거 그냥 삭제할게요. 네, 델리트 눌러서 삭제하고요. 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이렇게 만들게요. 자, 얘가 뭘 할 녀석이에요? 인젝션 di 될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너는 인젝션 di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되겠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 추가하니까 임포트가 되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컨텐츠 어노테이션, 그죠?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갖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라이브러들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빈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스튜던트 만들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1이라고 할게요. 자, 리턴 타입을 일단 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직 생성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2명 만들었죠. 그래서 2명 또 만드는데 얘는 2번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합의하고 네임하고 에이지가 있으니까 먼저 합의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합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스트링 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obbys 는 new 어레이 리스트에서 생성을 해주고요. 합이즈에다가 add 이제 취미를 하나씩 넣어줘야 되겠죠. 아이고, 뭐 수영인가요? 수영. 그 다음에 음악, 뭐 요리, 예,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생성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성합니다. 스튜던트는 new 스튜던트 해서 네임 누가 있어요? 홍길동이라고 해줄게요. 되겠죠? 자, 다음에 이 스튜던트에다가 set 해서 뭘 해줘야 돼요? 합의 넣어줘야 되겠죠? age는 먼저 넣어줄까요? age 10살. 그 다음에 스튜던트 set 합의 해서 뭘 넣어줘요? 위에서 만든 합의즈 넣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바하고 JSP 서블렛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쉽겠죠. 자, 요거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뭐 똑같은 객체, 똑같은 클래스부터 만드는데 또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만 아마 독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음악 감상이라고 할까요? 너무 고리타분한 건데요. 어쨌든 이제 홍길자라고 해주고, 자, 얘는 5살 이렇게 할게요. 예, 됐죠? 자, 널이 아니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스튜던트 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DI, XML을 이용하는 할 수 있는 DI를 갖다가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그 어노테이션, 빈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성을 개체 생성했으니까 뭐라고, 무슨 이름으로?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라고 개체 생성해줬으니까 네,
우리는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메인 클래스에서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클래스에서 갖다 쓰는데 뭘 쓰냐면, 아이고,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컴피그, 자동 완성될까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얘를 이용합니다. 기니까 스프링에 관련된 그 클래스들은 다 이게 이름이 좀 길어요. 그죠? 이게 좀 줄이지 않고 거의 다 쓰는 게 거의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new annotation config application 이렇게 넣고 어떤 파일을 어떤 클래스 파일을 쓸 건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application 건 넣어주고 클래스 타입은 이 타입을 씁니다. 라고 해서 코드가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되겠죠. 그 다음에 뽑아오면 돼요. 이제 ctx.getBin 해서 뭘 뽑아오냐면 student1 이죠. 얘 뽑아오고 타입은 뭐래요? student 클래스 되겠죠. 자, 다음에 또 뽑아와요. 이번엔 2번. 자, 뽑아오고 그 다음에 뽑아온 거 갖다가 담을 변수했어야 되겠죠. student 1이라고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담을 변수,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출력해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 get name 이거를 콘솔 창에 찍기 위해서 sysou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get age 다음에 get hobby가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만 하고 필요 없겠네요. 자, 또 반복해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그냥 갖다 복사해서 쓸게요. student2 student2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라는 클래스를 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지정해서 얘가 이제 DI 역할을 할 겁니다. IOC 컨테이너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서 빈 두 개를 생성했습니다. 누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스프링 컨테이너가 만들어줬고요. 다음에 스턴트 1과 스턴트 2 내가 갖다 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 자원도 해줘 줄까요? 정시 클로즈.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홍길동 10살 수영요리 첫 번째 스턴트 1의 정보가 출력됐고요. 다음에 홍길자 5살 음악 독서 음악 감상 스턴트 2가 두 번째 게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I 설정을 이렇게 컨피그 파일을 XML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 파일로도 만들 수 있다니까 이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그 개발 입문자 분들은. 근데 나중 되면 조금 뭔가 쓰기 싫어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XML을 좀 쓰다가 요거 방법을 좀 안 써서 그런지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장표로 가겠습니다. 가서 자, 이렇게 했던 거 다 코드에서 알아봤고요. 자,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XML과 자바를 그죠? 우리가 XML로 DI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로 DI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쩔 때는 XML 어쩔 때는 자바 한 프로젝트 내에서 XML 파일과 자바 파일을 같이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법 알아봅니다. XML 파일과 자바 파일을 같이 사용하여 스프링 설정을 하고 컨테이너를 만들고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그죠?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ML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자바를 넣는 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XML 파일에 자바 파일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반대로 자바 파일 안에 우리가 방금 만든 자바 컨피그레이션 클래스 그 어노테이션 사용한 거 있죠. 거기에 자바 파일을 가져와요. 그래서 컨피그 파일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씩 코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닫을게요. 이거 지워버릴까요, 그냥?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혼용해서 자바와 XML, DI를 혼용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XML 안에 자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클래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보면 컨피그레이션이나 어노테이션 있는 거 보니까 얘가 DI 역할을 한대요. IOC 컨테이너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빈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튜던트 1이라는 학생의 정보를 생성하고 있어요. 됐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CTX라는 설정 파일, XML 파일이 있어요. 그죠? 자, 얘를 보니까 얘도 스튜던트2, 스튜던트랑 객체부터 똑같네요. 스튜던트 객체부터 이름이 스튜던트 2일 뿐이에요. 그래서 홍길순 30 마라톤 요리 이렇게 갖고 쭉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아본 이 두 가지 자바 파일을 이용한 DI, 그 XML 파일을 이용한 DI 요 두 개를 쓰는데, 메인 보니까 메인에서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오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어떻게 가져올까요? 자, 자바 파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빈 클래스를 만듭니다. 빈 만드는데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XML 컨피그 파일에다가 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빈의 클래스가 뭐라고요? 그죠?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라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위에다가 뭘 만들어줘요? 무슨 키워드를 주냐면 컨텍스트 어노테이션 컨피그 요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XML 파일에 자바 파일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하나, 전체적인 하나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이 방법이 XML에 자바 파일을 삽입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컨텍스트 어노테이션 컨피그 명시를 해주고요. 요게 컨텍스트인데 어노테이션을 쓴 컨피그를 쓰겠다. 그죠? 이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어노테이션이 들어간 녀석을 다 가져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빈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얘가 바로 그 녀석이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겠고요. 다음에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임포트에서 이번에는 자바 파일에 XML이 들어오는 거 반대 경우죠. 지금 살펴본 거하고. 자, 보시면 또 갑자기 느려지죠. 자, 컨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ML 파일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차이점이 컨피그레이션만 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자바 파일 안으로 얘를 갖고 들어오는 XML 파일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리소스 임포트를 해요. 리소스를 뭘 하냐면 클래스 패스의 어플리케이션 CTX 얘죠. 얘를 임포트를 해온 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바 파일 안에 요거 그 XML이 들어와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서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쓰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다지 많이 이렇게 쓰는 건 없고 간혹가다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ML 안에다가 우리가 자바 파일을 갖고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자바 파일 안에 XML 갖고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추가적인 내용들 몇 가지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DI IOC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객체를 우리가 뽑아올 때 여기는 이렇게 뽑아올 때 각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개발하는데 오류가 없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명심해서 꼭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꼭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